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찬희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DB하이텍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DB하이텍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은 고부가 가치 시스템 IC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DB하이텍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회사와 대동소이합니다.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프레젠테이션 면접, 2차 집단 심층 면접, 그다음에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적성 검사는 서류 통과자의 인성 및 잠재 역량을 평가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 및 각종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1차 프레젠테이션 면접은요, 부장에서 과장급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개인별로 과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및 직무 수행 기초 역량을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2차 집단 심층 면접은 임원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개별 질의응답 및 주제 토론 등을 통해서 인성 및 조직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DB하이텍 인적성 검사만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게 있다면요? 네, 이 기업은 약간 다른 유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부에서 하는 영역도 있지만 일단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실력을 평가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한 언어 추론이나 수리 추론 등의 간단한 질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의할 점은 뭐냐면 다른 기업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비슷한 문항들이 있는데 이게 맞추다 보게 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할 때와 마지막 질문이 다르다고 하면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되게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희 학생은 혹시 인적성 검사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학기가 좀 남아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약간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해야 할 때 네. 약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업마다 인적성 유형이 다 비슷한지, 어떤 기업 위주로 풀어야 되는지. 그렇군요. 자, 이 고민을 네. 지금 당장 풀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취준생들이 삼성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GSAT는 국가 취업 준비생들이 거의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GSAT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GSAT가 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HM8라고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에서 보는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SK 직무 적성 검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맞게 문제집을 사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은 다 사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시중에는 수십 가지의 문제집이 있을 텐데, 그래서 GSAT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따로 그런 SK나 아니면은 현대모터스 같은 건 따로 이제 사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회사를 정해놓고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4학년 지금 2학기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 좀 기간을 잡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3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둘째,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셋째,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네, DB 하이텍의 자소서 문항은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김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 자소서 처음 쓰실 때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인터넷에서 잘 쓴 이제 자소서를 이제 참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참고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봐도 유창하고 매끄럽게 잘 쓴 자기소개서가 취업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겉보기에는 잘 쓴 것처럼 보이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부분 문과생들, 이제 홍보, 마케팅, 광고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와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자기소개서도 잘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명언이 난무하고 글솜씨 좋은 자기소개서를 생산기술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원하는 구직자가 베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문학적이고 감각적인 인재가 우리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자기소개서 샘플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것을 골라 참고하든가 아예 자신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쏘는 방법이 좋겠지요. 실제적으로 그 채용 담당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자기소개서를 읽기 때문에 평범하고 틀에 박힌 내용이거나 어디서 본 듯한 내용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없다면 샘플을 베끼지 말고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각 역량별로 사례를 통한 근거 이유를 기술화하며 예, 차별성을 강점 선정하되 차별성을 조수는 강점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 지원 직무와 무관한 능력은 제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 과거의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나 역량이 쌓이게 된 경험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실무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성취감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네, 속담을 활용한 소제목인데요. 자, 이렇게 속담을 인용한 소제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박 멘토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일단 이 항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항목이잖아요. 네. 뭐 저는 굳이 이 속담을 인용한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꼭 벌레를 잘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냥을 잘하는 새가 벌레를 먹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인용을 해가지고 좀 이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사냥을 잘하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들을 차라리 어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속담 자체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항목에 맞는 그 속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특히 이 항목은 성취감이라는 항목을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얼핏 보면 뭐 새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달하려고 한 의도는 알겠지만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좀 아쉬운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을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대학 시절 티켓을 사용해서 시모스 인버터 등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서 열정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적의 피라미터 값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최적의 피라미터 값을 구하기 위해선 많은 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PC 한 대로는 원하는 만큼의 시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컴퓨터실의 PC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빈 컴퓨터실을 가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적의 피라미터 값을 찾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라미터 값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중하로 나뉜 평가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애칭, 포토와 같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분석력과 열정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DB 하이텍의 단위 공정 엔지니어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자,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소재 자체는 좋아요. 예, 뭐 시모스 인버터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 전산실 PC 사용했다는 사례,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파라미터 최저값을 구했다는 사례 등은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앞단에 요약해주고 그 내용을 상황, 과제, 실행, 결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잘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많은 시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파라미터 값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서 시간을 줄였다는 것도 이게 이제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한 사례라서 이런 사례는 매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합격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군더더기가 없이 잘 써주셨고요. 사례를 직무와 관련된 그리고 기존의 해오던 시도를 벗어난 좋은 사례를 좀 써주셨습니다. 정명수님? 네, 저도 합격입니다. 어. 이유는 질문에 맞는 이제 항목을 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열정이나 성취라는 평가 요소를 그 내용을 얹어봤을 때 이 친구는 많은 시도를 했고 빈 컴퓨터실을 이용했고 시간을 줄였다. 그다음에 결과에 관련된 평가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맞는 소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합격 점수를 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서술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 넓은 오지랖. 소제목이 간단하면서도 할 얘기를 딱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는 자기의 장점에 대한 소제목이고 이제 넓은 오지랖은 이제 단점에 대한 소제목인데 그 자기 장점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단점으로 이제 넓은 오지랖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지랖을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윗옷이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지랖이 넓으면 그 안에 옷을 다 가리니까 남들 앞에 나서서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참견하면서 따지는 모양새가 이와 닮아서 나온 말입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뒤에 이제 이하를 붙여서 이제 오지라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네. 주로 이제 부정적으로 낄 때 안 낄 때를 못 가린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지원자가 이제 자기 일도 아닌데 많이 참견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이제 것을 알 수 있는 소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 강점은 상황 파악과 꼼꼼함입니다. DB문화재단이 주최한 제7회 대학생 기업경영체험 캠프에서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경쟁력을 획득하는 팀 퀴즈에서 아쉬운 점수를 얻어 하위권이 유력시되었지만 냉정히 상황 판단을 하고 꼼꼼하게 기계, 노동자, 재료의 최적 비율을 분석 유지하고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 낭비를 줄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4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오지랖, 단점은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강한 인상과 어두운 피부 때문에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가 나느냐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데 공통 관심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자전거, 체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통 관심사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아리 부원들의 투표로 동아리 운영진을 맡고 고민 상담을 부탁받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자소서만 봤는데도 오늘 지원자가 어떤 생김새고 좀 어떤 성격일지 네.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직무와 관련된 강점, 약점을 적으라고 했는데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뭐 딱 봐도 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쓰는 거고 면접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본인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넓은 오지랖이라는 이 자소서 자체는 굉장히 잘 쓴 서류예요.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쓴 서류인데 여기 안 맞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성격적인 단점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직무적인 약점이란 단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직무적인 부분의 단점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면접에 가서 깐깐하고 좀 분석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압박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냐,
분명히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뭐 이렇게 해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서류적인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더 평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소제목은 이 장점에 대한 소제목은 그래도 굉장히 잘 작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으면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 파악과 꼼꼼함이래요. 그러면 소제목에서 자기가 문제 해결이 뛰어나다고 해놓고 내용에서는 갑자기 또 다른 내용이 나와버리면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 일관성인 측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못된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곧바로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내용은 또 괜찮아요. 뭐 생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또 평가를 내리자면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잘 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약점 부분에 뭐 지금 재정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자체는 좋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직무조작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잘못 썼는데 약점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직무의 경험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해봤자 인턴 경험 정도인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하면 직무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 회사나 이 직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지 이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는 기업, 실용적인 엔지니어. 네, 저희가 지난번 특집 때 요즘 기업 트렌드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는 항목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는데요. DB 하이텍도 역시나 이 한 항목에 2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제목도 2개인 것 같거든요. 박 멘토님, 이 소제목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기업의 서류를 보면 이제 번거로움을 별로 싫어하는 이제 좀 간단한 걸 좋아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 소제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장 가능성을 보는 기업이라 해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보다는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 중에 어떤 사업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런 비전이 나랑 어떤 측면에서 어떤 연결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엔지니어라는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직무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또는 어떤 일을 해내겠다. 반도체라면 수율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높이겠다라는 기여도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만 조금만 작성됐더라면 훨씬 더 준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아쉽습니다. 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을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는 기업. DB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제7회 대학생 기업 경영 체험 캠프에서 DB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사회기업 체험 캠프가 아니라 잘 짜인 진행 구성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모두가 만족했던 식사, 깨끗한 잠자리 등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도 훌륭한 대우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에게 좋은 직장이 곧 좋은 기업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임직원에게 현재의 좋은 복지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모습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제 가치관과 일치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엔지니어. 대학 시절 반도체 소자 제작 시뮬레이션 티켓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공정 순서 변화, 수치 변화가 소자 특성을 저하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선 다시 하면 되었지만 실제였다면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위 공정 엔지니어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마스크로 2가지 포토 작업을 하여 공정을 최소화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실질적으로 DB 하이텍에 이바지하고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지원 동기가 자신만의 확실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DB 이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대학생 기업 경영 취업 캠프에서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받았고, 예, 그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잘해줄 것 같다.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좋은 복지가 뭐 미래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해요.
보시죠. 대학생 대상 체험 캠프를 캠프에서 대학생들에게 잘하는 거 보니까 임직원한테도 잘할 것 같다.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외부 고객한테 잘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막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양보해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그 임직원한테 잘해준다 치시죠. 좋은 복지가 미래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예, 언뜻 직원한테 잘해주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그 복지는 동기부여하고 로열티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말 그대로 뭐 기술이나 시설의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직원 역량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입사 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거쳐서 어떤 인재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예, 그런 입사 후 포부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저도 불합격입니다. 일단 지원 동기 부분들은 사실 왜 우리 회사에 왜 일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물론 이제 지원 동기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일 수는 있어요. 언제 경우냐면 HR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런 조직 문화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조직 문화가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다라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는 HR 분야가 아니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엔지니어 쪽의 패턴이거든요. 지원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지니어로서의 본인이 가장 중요한 입사 후 포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여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업과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합격하겠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DB 하이텍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찬희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찬희 학생이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3번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와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1번 왜 지원 직무를 선택했는지, 2번 왜 꼭 DB 하이텍이어야 하는지, 단순히 회사의 복지나 처우가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를 충분히 분석한 뒤에 선택해서 지원한 사람은 그 목적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지원 직무에 있어서 본인이 갖춘 역량과 들어가고자 한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는 단계별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과연 멘토팀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감을 주는 회사, 파병과 유학 등 살면서 무언가를 꿈꾸며 도전했던 매 순간들은 늘 짜릿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성취감을 얻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세미콘 코리아는 저에게 왜 최고의 성취를 반도체 분야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가능성을 보았고 또 DB 하이텍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첨단 고수익 사업 분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고부가 가치 특화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DB 하이텍의 행보는 저에게 성취감을 얻으며 다닐 수 있는 회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품부터 공정까지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생산, 마케팅 등 전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까지 완벽히 습득하여 다양한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DB 하이텍의 핵심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찬희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으로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제목만 보시면 이제 소제목에 성취감을 주는 회사라고 적으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 성취감을 못 주면 회사를 그만두겠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자신은 이제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는 일이 그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예, 그럴 경우 이제 본인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제 자괴감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 일하다 보면은 예, 상사와 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요. 얘 대리는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시켜? 지는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예, 또 다른 부서 또 옆에 부서 또 업무 협조 요청하면 또 안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협력업체도 만약에 다룬다 하면은 협력업체가 또 업무 태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성취감보다는 이제 야 스트레스만 안 쌓여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성취감 주는 회사 약간 좀 소제목은 약간 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소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사업 포부인데 다양한 부문을 아울 수 있는 DB 하이텍의 핵심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DB 하이텍은 찬희 씨만 뽑아놓으면 잘 돌아가나요? 아니죠. 왜? 다양한 부문을 다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희 씨가 슈퍼맨이나 람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좀 전문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찬희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DB 하이텍에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도체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정 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커다란 산업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만의 어떤 걸 준비한다기보다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S전자의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하게 되면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S전자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고 그렇게 키운다면 이 시장은 얼마 정도의 규모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에 DB 하이텍은 어떤 포지션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회사만의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서류에도 나왔지만 반도체 팔공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의 그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이런 교육들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외부 교육들이 있어요. 외부 교육들을 받을 수 있으면 외부 교육들을 받으시고 천안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랩실에서 이 팔공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그 교육받는 그 학교들도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친구들과 경쟁에서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식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경험적 부분들,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를 한다면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업들의 취업의 기회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DB 하이텍 생산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